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네이블 연구실 박사과정 신준영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2006년 Brain and Language 저널에 출판된 이의지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문장 이해 과정에서 의미 위배가 발생할 때 뇌파의 리듬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막스 플랑크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문장 이해 중 의미 위배 상황에서 단순히 N400 컴포넌트만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ERP로 포착되지 않는 Induced Activity, Frequency Oscillation을 고려하여 뇌 리듬이 의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기존의 언어 이해 연구에서 이의지는 주로 ERP 분석이 중심이었습니다. ERP는 여러 트라이얼을 평균 내서 자극에 시간적으로 정렬된 evoked activity를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뇌는 자극이 없어도 원래부터 다양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에 따라 이런 리듬이 순간적으로 강해지거나 약해지죠. 이런 활동을 우리는 induced activity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induced activity는 트라이얼마다 위상이 달라서 ERP 평균 과정에서 대부분 소거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결국 ERP만으로는 뇌의 자발적 리듬 그리고 네트워크 수준의 동적 변화는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ERP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뇌 리듬의 동기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 신호를 시간과 주파 수축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적용하고 자극 이후 뇌 리듬의 변화를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39명의 성인이었습니다. 연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였고요. 모두 오른손잡이이고 신경학적 질환이나 시각 청각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120쌍의 문장입니다. 각 쌍은 단 하나의 단어만 다르게 구성됩니다. 중요한 건 이 크리티컬 워드가 문장 중간쯤 위치하도록 배치되었고 글자 수, 단어 빈도, 품사까지 모두 통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문장의 경우에는 The Dutch trains are yellow and blue가 되고 이제 위배 문장 조건에서는 이 yellow 부분을 sour, 시다로 의미를 위배시켜서 한 단어만 바꾸는 식으로 매칭해서 120장의 문장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자극이 실제로 의미 위배로 인식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16명이 참여를 했고 각 문장상의 크리티컬 월드 앞까지 제시한 후에 빈칸을 자유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 문장의 경우에는 예측 확률이 평균 49%였고 위배 조건은 0%로 전혀 예측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네, 문장 읽기 패러다임이고 RSVP 패러다임을 적용했습니다. 별도로 의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과제나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29개 채널의 EEG를 사용을 했고 국제 1020 시스템 표준 배치에 맞게 측정을 했습니다. 분석 구간은 크리티컬 월드가 시작되기 마이너스 150ms부터 플러스 1800ms까지가 분석 구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ERP 분석도 수행을 했는데요. 각 문장 조건별로 트라이얼 평균 ERP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크리티컬 워드 시작 전 마이너스 150ms 구간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ERP 지표로는 N400과 Rate Positivity를 분석했습니다. 통계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통해서 문장 조건 컨디션 곱하기 Hemisphere 그리고 Anteriority를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분석인 TF
타임 프리퀀시 분석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과정 분석 절차의 경우에는 먼저 각 서브젝트별로 트라이얼 평균 ERP가 생성이 되었는데 그 ERP를 각 싱글 트라이얼에서 모두 빼고 인듀스드 액티비티만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 분석 방법은 이전 선행 연구에서 정립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TFR, Time Frequency Representation을 얻기 위한 분석이 2단계였는데 이제 EEG 신호에 몰렛 웨이블렛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1Hz부터 70Hz까지 1Hz 간격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 프리퀀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었고요. 시간, 이 가로축, 주파수가 세로축으로 표현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크리티컬 월드 이후의 특정 구간, 예를 들어 4에서 7Hz 사이 세타 구간에서 파워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또는 뭐 30Hz에서 45Hz 사이 감마, 여기에서의 파워가 감소하거나 증가했는지를 그 타임 구간에서도 맞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기 전에 클러스터 베이스드의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EEG에서 타임 곱하기 프리퀀시 곱하기 채널의 픽셀은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한 t-테스트로는 false positive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단위의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과정을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 조건, 위배 조건 라벨을 무작위로 섞어서 1000번을 반복을 하고 이제 각 랜덤화마다 클러스터 통계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 클러스터 통계량이 이제 이 눌 분포의 상위 2.5% 혹은 하위 2.5%에 속하면 유의함으로 판정하는 유의성 검정 기준을 따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 분석 결과 N400 효과는요. 의미 위배 단어는 정상 문장보다 훨씬 더 큰 N400, 전통적인 N400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치에 따른 메인 이펙트도 있었는데 포스테리얼과 안테리얼 일렉트로드에서 의미 위배 효과가 더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좌우 반구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의미 위배에 따른 N400 효과는 포스테리얼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Late Positivity 결과입니다. 컨디션의 메인 이펙트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미 위배 자체로는 이 LP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하지만 스칼프 위치와 컨디션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포스테리얼 일렉트로드에서는 의미 위배 문장이 더 높은 앰플리튜드를 보였습니다. 또한 좌우 반구 차이를 보면 right posterior에서 의미 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N400은 예상대로 의미 위배 효과가 뚜렷했고 late positivity는 주로 오른쪽 posterior 부위에서 강하게 의미 위배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프리퀀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기반 무작위와 검정 통계 결과입니다. 이제 세타 밴드 3에서 7Hz 사이에 이제 시멘틱 바이올레이션 조건에서는 이 세타 파워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보시면 250 여기 빨갛게 보이시는 250ms에서 700ms 사이 여기에서 관찰이 됐고요. 이제 채널 F4에서도 나타났지만 채널 F8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 밴드의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밴드 같은 경우는 35에서 45Hz 사이인데요. 정상 문장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레이션에서 커렉트를 뺀 이 디퍼런스를 보시면 여기 35에서 45Hz 사이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오히려 정상 문장에서 증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타는 의미 위배에서 증가, 감마 밴드는 정상 문장에서 증가하는 양방향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바이올레이션 입장에서는 감마가 떨어지는 이런 다른 양방향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토포그래피를 보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세타 파워의 경우에 두 조건 모두 이제 양쪽 템퍼럴 부위에서 세타 파워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멘틱 바이올레이션 조건에서만 미드 프론탈 FZV, 여기 FZV의 세타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마의 경우에는 정상 조건 커렉트 문장에서 전두부 일부 채널에서 강한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멘틱 바이올레이션에서는 감마 감소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FZ 채널 통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FZ 채널, 아까 미드 프론탈 부위에서 세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이제 시멘틱 바이올레이션에서만 그 미드 프론탈 세타 피크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의미 위배 상황에서는 미드 프론탈 세타 동기화가 강화가 되고, 정상 문장 상황에서는 초기 감마 활성화가 더 크다는 차별적인 패턴이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ERP 결과와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결과 요약은 앞에서도 정리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디스커션에서 나타난 조금 구체적인 논의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제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시멘틱 바이올레이션에서만 미드 프론탈 세타가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이제 과거의 의미 위배 연구에서는 양쪽 템퍼럴 세타 증가가 보고됐지만,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미들라인 중심의 세타 증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원고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파워는 반대로 커렉트 문장에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의미 위배 조건에서는 감마 동기화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제 정상 문장에서는 통합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이제 감마의 동기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미 위배 시 이 통합 과정이 중단되면서 감마 동기화가 깨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도 시멘틱 바이올레이션 시 감마의 코헤런스가 감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도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감마는 정상적인 의미적 네트워크 통합 과정의 지표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연구는 의미 위배 상황에서 세타와 감마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세타는 conflict processing, 오류 탐지의 지표가 되고, 이제 감마는 정상 통합 과정의 지표이자 약간 방해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ERP 기반 연구에서 놓쳤던 언어 이해의 리듬적 네트워크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오실레이션 분석은 앞으로도 이런 언어 이해 신경 메커니즘을 확장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조금 한국어로 적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난청노인 이의지 패러다임도 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0상의 전체 문장은 어펜딕스에도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